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대표적인 역동적 성장주 섹터죠. 바이오입니다. 그중에서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세포를 기반으로 의약품을 만들다 보니까 100%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슷하다는 개념으로 시밀러라는 개념을 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기업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아무래도 변동폭이 좀 커서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최근에 이 바이오 회사들 중에는 조 단위의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도 질비하게 있고요. 조 단위? 최근 바이오 업종이 많이 소외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꼭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2가지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특허가 만료가 되는 블록버스터 신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관절 아닌가? 네. 휴미라라는 네. 의약품인데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매출이 26조 나가는 의약품입니다. 이 26조의 시장을 올해 진출하는 10개의 기업이 나눠 먹기만 해도 사실 몇 조의 매출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휴미라 같은 경우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은 2025년까지 한 200조 정도 규모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0조? 휴미라 말고도 다른 글로벌 버스터 신약이 올해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 아일리아라는 의약품입니다. 이 의약품은 황반변성 치료제인데요.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매출이 약 13조 되는 의약품이다 보니까 이 시장도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 자체가 거의 몇십 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정부에서 많이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부는 신약 개발 10개를 목표로 해서 올해부터 27년까지 약 25조를 투입하기로 했고요. M&A 활성화 등에 쓰일 자금을 추가로 1조 정도를 조성해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그에 따른 역동적 성장주도 이쪽 업종이나 섹터에서 탄생할 가능성이 있죠. 과연 다른 고수님들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지 역대 고수 멤버즈 나와주세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말씀이 있으신데 아직까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긴 하죠. 대표적으로 금리 때문에 그럴 텐데요. 바이오 업종은 대표적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이 바이오 섹터는 금리에 가장 민감한 만큼 최근에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정점이라는 인식이 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영인 고수님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모멘텀은 임상시험의 유의미한 결과. 중요하긴 하죠, 임상 관련해서는. 바이오 기업에서 임상은 가장 중요하긴 하죠. 최근에는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한 이후에 임상 진입하기 전에 기술 수출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추후 이뤄지게 되는 임상에 있어서 리스크를 줄이게 되죠. 이 기술 수출을 한다는 건 사실 빅파마들에게 그만한 시장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접근을 하기에도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인정을 받은 기술력이다 라고 하면 조금 더 편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삼천당 제약을 대표적인 예로 좀 들어보겠는데요. 작년에 해외 제약사에게 기술 이전 공시가 나왔죠. 그때 계약금만 약 690억이었습니다. 계약금만? 네, 계약금만 690억이고 기술 이전 이후에는 향후 10년간 유럽에서 판매되는 수익금의 50%를 로열티로 받게 돼 있죠. 기술 이전 한 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네. 돈을 받아요? 당시 주가가 4만 원대였거든요. 현재는 9만 원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2배 이상 상승했죠.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 좋은 종목은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다양한 파이프라인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플랫폼 기술이요? 플랫폼 기술 같은 경우는 이 기술로 여러 가지 적응증의 치료가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고 하면 훨씬 더 기술 이전이라든가 시장 가치를 더 높게 받을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로 바이오 베터 기업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바이오 베터 기술이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약의 제형을 변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알약을 물약으로 변환한다든가 젤리 형태로 변환한다든가 이렇게 섭취가 좀 쉽게 만들고 약효가 오래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바이오 베터 기술입니다. 이런 제형을 변화시키는 기술은 굉장히 시장 가치가 높고요. 기존 의약품을 완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로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또 빅파마로 수출한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베터 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네, 다수 존재합니다. 오늘 꼭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블록버스터급 시장을 선점하라. 신현호 고수의 바이오 시밀러주 탑3. 3위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사실 셀트리온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회사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통상 삼형제라고 부르죠. 그 중에서 가장 주가 탄력이 그래도 좋은 가장 소형주인 셀트리온 제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셀트리온 그룹의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삼형제들은 동반 시세가 나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의 전반적인 그룹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굉장히 탄력 있게 한번 좀 움직여줬는데 이 서정진 회장의 복귀 이후의 행보가 눈에 띄는 게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동안 좀 미뤄왔었던 3사 합병을 좀 앞두고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쟁력이 좀 강화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룹 간 시너지 효과가 좀 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고정비 지출이 좀 많이 감소를 하겠죠. 네, 이렇게 3사가 합병이 되게 되면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36조의 빅파마가 탄생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 공격적 M&A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에서 검토 중인 회사가 있습니다. 박스터 그룹의 바이오 파마 솔루션 사업부인데 이 사업부는 글로벌 GMP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산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인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좀 큽니다. 5조 원 규모인데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마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바닥에서 1차 반등이 사실 좀 올라온 그런 상태죠. 주봉상은 지금 정배열을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7만 원에서 8만 원대는 굉장히 저점으로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구간대라고 보여집니다. 신현호 고수의 바이오 시밀러주 탑3 2위입니다. 이수앱지스?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고시업병이나 파브리병 같은 희귀질환의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올해 초입니다. 이수앱지스는 러시아 제약사의 면역 항암제 바이오 시밀러 기술을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목해야 될 점이 우리나라 최초로 면역 항암제 시밀러 기술을 수출을 했습니다. 옵티모의 매출 규모가 10조인 만큼 이수앱지스가 만약에 홍보 허가를 받고 시판을 하게 된다면 받는 로열티 수입이 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수앱지스가 진출하려고 하는 시장이 알츠하이머 시장인데 지금 전임상 단계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고 네이처지에 실렸습니다. 이 기술 자체가. 그래서 5월에 해당 학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아마 이수앱지스의 알츠하이머 기술도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일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주가는 굉장히 바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기술 이전이 가시화가 되고 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게 되면 올해 흑자 전환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